와룡뭉치입니다. 자, 오늘 11월 3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아주 중요한 일정 FOMC 파월 의장의 발언들이 있었고 미국 시장 급락이 한번 나온 상황에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이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 전에 올려드리는 이 영상 뉴스 있잖아요. 저희 이 다른 새로운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부분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꾸준하게 계속 잘 보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오늘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왜 떨어졌느냐라는 부분에서 자, 먼저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일단 FOMC에서 이번 FOMC에서 결정은 11월 FOMC에서는 75bp 인상을 결정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3.75에서 4%로 만장일치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충분한 긴축에 대한 판단은 데이터 의존적이고 증거가 필요하다. 물론 한 달치 갖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쪽에 의미를 시사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 이때까지 했던 얘기죠. 데이터 의존적이다라는 얘기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최종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 그리고 속도 문제는 조금 덜 중요하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 충분한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느냐 여부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닉 기자의 조금 완화적인 발언이 한번 나오고 주말 거치면서 이번 주 초반까지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어제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최종 금리 인상 수준 약간 증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두 가지를 모두 다 언급을 해주는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모두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닉 기자라는 분이 연준의 고위 이 관계자분들하고의 친분이 워낙 많아서 커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거일 가능성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 그대로 나온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게 있다면 속도 문제는 좀 덜 중요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속도 문제가 좀 덜 중요해 라고 얘기했던 이 근거가 뭘까요? 그냥 이 얘기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속도 최종 금리 인상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대신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속도 문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연준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눌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대 인플레 꺾기 위해서. 이것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시장이 충분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혹시나 주식시장이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을 거라고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을 누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얘기 나오고 뭐 파월 의장의 기존에 준비됐던 성명서 형태의 얘기들이 나오고 나서는 시장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나 파월 의장이 의도했던 부분은 지금 주식시장 많이 올라가면 안 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등이 나온 이후에 옆으로 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게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계속 11월 1월 시나리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요게 진행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오늘은 그 차원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12월 달은 50bp 또는 75bp 모두 테이블 위에 있다. 대신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판단, 글로벌 경기에 대한 판단, 이 부분들 모두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50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중단 논의는 매우 시기상조다.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빠르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리 인상 중단과 관련된 부분, 즉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 이게 제가 글을 잘못 썼네요. 기준금리 인상 중단과 관련된 논의가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 이 부분은 아직 멀은 얘기입니다. 아직 멀은 얘기인데, 이 얘기를 파월 의장이 또 했던 이유가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최근 다우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안에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이 딱 중단되고 그 뒤에 금리 인하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시점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 앞으로 지금 최종 금리까지 추가적으로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언급을 시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12월 달에 50 올려야 되고 2월 달에 25 정도 올려야 되고, 그리고 아마 그렇게 되면 3월 달에 25를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분기 정도는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지금 얘기한다? 너무 섣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 막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고용이 현재 너무 강력하다, 가계 재정 역시 건전성이 매우 준수한 상황이다, 이 부분이 인플레를 꺾는 데 있어서 자꾸 끈적끈적하게 가는, 딜레이 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고용시장의 둔화 시그널 포착하지 못했다. 다만 임금 인상의 속도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런 시그널은 조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정도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수요 측면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부분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계속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연착륙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아직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카페 회원분들 보실 수 있는 그 참고 자료실에 제가 오늘 올려놨고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에 아침에 장 전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언급했던 닉 기자의 언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상했던 그 수준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왜 하락을 했느냐? 최종 금리 수준이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국채 선물 시장 쪽에서 나왔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5.25 정도까지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5.25가 되면 시장 더 반영을 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데 아직 5가 될지 5.25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어 놓고 더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5% 정도 최종 금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각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직 데이터 아무것도, 인플레이션 꺾이는 데이터 아무것도 안 나온 상황에서 벌써 미리 앞에 얘기를 땡겨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밤에 발표되게 될 고용보고서나 CPI, 다음 주 발표되게 될 CPI나 다음 달에 발표되게 될 고용보고서 CPI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달치를 지금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부분에서 꺾이는 흐름 나오게 되면 아마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한 번 더 넘기든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결코 지금 미리 터트려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식시장 반등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거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좀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안 나온다. 이게 너무 강하다. 다우 특히 다우 같은 경우 너무 강하다. 말씀을 몇 차례 드렸잖아요. 이거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시장의 예상대로 우호적으로 나와도 비둘기적으로 얘기가 나와도 상승 제한적일 수 있고 본전이고 만약에 약간 매파적으로 나오면 시장 오히려 더 아래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견조했잖아요. 우리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코스피 지수만. 그 부분에 대한 과도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파월 시장의 매파적 발언 시장이 급락하니까 언론 기사들이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이상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파월 의장은 자기가 할 만큼의 줄타기 잘 한 겁니다. 잘 한 거고 오늘 시장이 좀 과도하게 반응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다우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명분이 필요했고 그 명분으로 작용이 됐던 것이고 그게 파월 의장이라고 하는 명분을 달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라는 명분을 달고 움직이다 보니까 나스닥 아무래도 기술주 부담이 조금 더 커졌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밤 일정 정도의 되돌림은 나올 것이다. 완전 되돌림은 아니겠지만 일정 정도 반등 나오면서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대신 이게 내일 밤 발표되게 될 고용보고서가 있잖아요. 이 고용보고서의 이 상황이 워낙 또 중요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반등폭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정 정도의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만에 하나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로 한 20만 건 전후 정도의 흐름이 딱 나와주는 정도로 찍힌다면 지금 예상치대로 찍혀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장은 조금씩 이 회복하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장 안정화 아직도 11월 시나리오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11월 시나리오 아직도 가능성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 있는 거 입장이고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충격으로 일시적인 충격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CPI 발표 그러니까 이번 주 고용보고서 다음 주 CPI 발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밤 고용보고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주 CPI 결과에 따라서 11월 시나리오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러시아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죠. 러시아 군부에서 전술핵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금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부양책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거 장전 영상 뉴스 영상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책 18조 정도의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동성을 지금 말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양책으로 돈을 푼다? 이게 지금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게 그나마 중저소득 가구에 딱 한정돼서 그대로 지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좀 덜하겠지만 이게 사실 명확하게 딱 찍어내기가 갈라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경우 정말 많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유동성이 또 증가를 하는 상황.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의 이 둔화가 계속해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내용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지금 공화당의 상하원 모두 장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보면 고용보고서와 CPI 결과가 중요할 것이고 파월 의장의 얘기는 예상대로 나왔다. 오늘 시장의 하락은 일시적 하락에 가깝다라고 본다. 요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자, 일단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미국 시장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 1500포인트, 550포인트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는데요. 아마 요 자리에서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옆으로 기는 흐름 나올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방향 1차적으로 잡을 거고 CPI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본격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개파락 출발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저희 텔레그램 무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상황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낙폭 축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 미국보다 견조할 거다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아침에 한번 눌림이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선물이 좀 많이 밀렸어요. 이게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내린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러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아침 첫 출발부터 정말 오랜만에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흐름대로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괜찮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낙폭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뭐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요.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고, 다우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정이 나오니까 그 밑에서 조금밖에 못 올라갔던 2등, 3등으로 올라갔던 나스닥이 더 크게 피해를 봤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게 나스닥이니까 그게 조금 더 반응을 좀 더 많이 받았다라는 그 차원이지 그 이상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지금 선물 매도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낙폭은 일정 정도는 조금 더 축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 대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낙폭이 뭐 줄어들면서 양 전환하고 이렇게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낙폭 정도만 일정 정도 축소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2260에서 2300, 최악의 경우 2260, 그게 아니면 2300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2300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양봉 몸통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마 뭐 요 정도 전후나 지금 1% 정도인데요.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인데 요 정도 전후나 아니면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와서 한 0.78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2300 한 20 전후 그 정도 라인까지 가능성은 좀 있긴 하겠다. 아마 그 정도 전후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 그 정도가 일단 예상이 된다. 2300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체코 쪽 뉴스가 나왔죠. 그 영향으로 원자력 관련 섹터들 강한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섹터들 강한 모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2차 전지 관련한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수급이 조금 괜찮죠.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2차 전지 섹터들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입니다. 장전 뉴스에서 그 섹터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오늘 많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 현대모비스 정도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오늘 지금 현재 2% 정도 하락 중입니다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은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반면 매도상위 쪽에서는 고려아연, 기아, 현대차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일단은 오늘 오후장 같은 경우는요, 현재 수준 또는 약간 더 올라가는 정도의 수준, 여기보다 낙폭을 조금 더 줄이는 수준, 그 정도 수준에서 오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내일 이후에 고용보고서, 아마 미국은 내일 약간의 반등, 일정 정도의 반등이 약간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고용보고서의 결과 발표가 1차적으로 좀 중요하겠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